스탠리 큐브릭. 1928년 7월 26일에서 1999년 3월 7일. 미국의 대표적 SF 영화 감독. 롤리타, 닥터 스트레인지 러브 등으로 블랙 코미디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닥터 스트레인지 러브, 2001년 스페이스 오디세이, 시계 태엽장치의 오렌지 등의 미래 시리즈 3부작으로 세계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고 SF 영화의 경향을 바꾸며 이후 수많은 감독 등의 영향을 끼쳤다. 19세까지 책을 읽은 적이 없다고 말할 정도로 큐브릭은 학교 생활에 큰 흥미를 갖지 못하고 친구들과도 잘 어울리지 못하는 학생이었다. 이러한 그에게 아버지는 사진을 권유했고 취미삼아 시작한 사진의 세계에 깊이 빠져들게 된다. 16살의 당시 대통령이었던 프랭클린 루스벨트의 죽음을 다룬 세트 사진이 룩지에 실렸고 17세부터 이 잡지의 견습기자로 활동했다. 이때부터 많은 시간을 근대미술관의 필름 도서관에서 보내며 영화에 열중하게 되었다. 그 후 4년간의 사진기자 기간을 거치면서 세 편의 다큐멘터리 영화인 시합의 날 데이 오브 더 파이트, 나르는 묵사 더 플라잉 파드레이, 항해자 더 시페러지를 만들었다. 1953년 첫 장편 영화 공포와 욕망을 통해 본격적인 영화감독으로 데뷔하였다. 이 영화는 전쟁에 대한 강한 항의가 표현된 반전 영화였다. 제작, 감독, 촬영, 시나리오, 편집까지 모든 작업을 혼자서 해낸 공포와 욕망, 살인자의 키스 이후 해리스, 큐브릭 픽처스를 설립하여 살인, 영광의 길, 스파르타쿠스, 롤리타까지 네 편의 영화를 만드는데 이 중 최종 편집권과 각본을 고쳐 쓸 권리를 갖지 못했던 스파르타쿠스의 경험 이후 큐브릭은 좀 더 완전하고 자유로운 작품 활동을 위해 영국으로 가서 롤리타를 촬영하게 된다. 중년 남자가 롤리타라는 소녀에게 매혹되어 파멸되어 가는 과정을 중년 남성에 대한 냉소적인 관찰을 통한 블랙 코미디로 그린 이 작품은 이후 닥터 스트레인지 러브로 이어져 블랙 코미디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평가된다. 닥터 스트레인지 러브에서 시작해 2001년 스페이스 오디세이, 시계 태엽장치의 오렌지로 이어지는 미래 시리즈 3부작으로 큐브릭의 영화 세계는 절정기를 맞는다. 특히 영화혁명으로 불리는 2001년 스페이스 오디세이는 인류가 달에 착륙하기 1년 전에 만들어졌고 일반에게 공개되자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다. 인류 역사와 기계 문명에 대한 철학적인 성찰이 담긴 이 영화는 이후 SF 영화의 경향을 단번에 뒤바꿔 놓았고 루카스, 스필버그, 랜더스, 카펜터 등 수많은 감독들에게 영향을 미쳤다. 이후 영국에서 베리 린든, 샤이닝, 풀메탈 재킷을 만든 이후 10년간 침묵을 지키다가 톰 크루즈와 니콜 키드먼 주연의 신작 아이즈 와이드 샷의 촬영 후 1999년 3월 7일 70세의 나이로 영국 런던의 자택에서 죽었다. 큐브릭의 영화 세계는 매우 극단적이고 난해하며 몇 작품은 특수 효과의 교과서로 불릴 정도로 그의 테크놀로지에 대한 관심은 지대했다. 당시 타임지는 오선 웰스 이후로 가장 상상력이 풍부한 각본과 촬영을 보여준 감독이라고 격찬했다. 그러나 그의 영화가 발표될 때마다 환호와 비난이 교차하는 논쟁이 일기도 했는데 그의 작품에서 나타나는 메시지와 그가 추구하는 영상 표현을 위한 새로운 테크놀로지에 대한 평가가 서로 충돌하기도 했기 때문이다.